자, 안녕하십니까. 원불대도 창시 계승자 민문영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전했듯이 많은 역사적 역경을 딛고서 오늘에까지 전해지는 이 천부경은 여러 선생들에 의해서 풀이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이 이어지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원인은 단락을 나누는 차이에 있었으며 한문을 외형으로만 보고 해석하여 풀이에 그치니 절대로 천부경의 깊은 이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왜곡하며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다 보니 당연히 천부경은 점점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답이 없다는 결론은 배웠던 학생들이 잘 알 것입니다. 선생이 모르는데 학생이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풀어나가는 천부경은 성간의 신장님들께서 우주 이치를 형상으로 보여주시며 글자마다 의미와 쓰임을 가르쳐 주셔서 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인생의 계를 보게 되었고 그 이치를 알아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지혜롭게 대처하고자 함이 원불대도 천부경 풀이의 주된 목적과 과제입니다. 저희 어머님이신 대천봉께서 오래전에 받으시고 저도 수련과 연구 끝에 현재는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임상에 들어 많은 상담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천부경에서 말하는 만법의 순환 이치가 어떠한 작용을 하길래 사람에게는 운세로 드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올바른 풀이를 통해서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부경 첫 구절 일시무실로 시작하는데요. 하나의 시작은 없음에서 비롯된 하나이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며 처음부터 접근을 합니다. 이런 풀이는 외람되나 개나 소나 합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합니다. 이 글은 형상을 담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영상을 담을 수 있는 기계들이 많지만 수천 년 전 신단수 아래서는 눈과 귀로만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이치의 영상을 글로 나타낸 겁니다. 시작의 전제는 무입니다. 무에서 양옆으로 퍼져가는 형상입니다. 다시 말해 그림이며 영상입니다. 이제부터 해석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는 분만이 앞을 보게 되고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겁니다. 뒤에 나오는 일적십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형상을 이해해야 마지막 일종무중의를 쉽게 알게 됩니다. 다음 석상극이 이어지는데 석은 나눔과 분리로서 분일 작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한 극이라는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기점을 두고서 무시를 하였던 일을 셋으로 나누시며 모든 걸 다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무시를 셋으로 나누신 그 일들의 본을 새기시는데 무진으로 새기십니다. 이 셋은 앞으로도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겁니다. 드디어 천지인을 지으시는데요. 우선 천지인이라는 각 명칭을 두고서 셋으로 나누신 일들을 그곳에 쓰임으로 보내시고 이렇게 순서도 정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무진본하니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근본은 쓰임이 빛이니 창조의 영역인 시작과 기회를 말하며 땅의 쓰임은 터전에서 자리하니 성장의 영역인 환경의 발전이며 인의 쓰임은 사람이 아니라 드러남이니 형상의 영역인 성공과 결과를 의미합니다. 후반부 인중천지일에서의 인만이 단 한 번 사람을 의미하고 그 외의 모든 인은 드러남의 완성인 현상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적십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일시무시일이 다시 한번 설명됩니다. 일시무시일은 시작하고 양옆으로 퍼져가는 형상이라 했습니다. 하나가 쌓여 열을 이룬다는 이런 해석은 제발 집어치워야 됩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동영상입니다. 일은 처음에 시작하여 셋으로 나누시고
명칭에 이어 쓰임과 순서를 두신 그 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쌓임이라는 현상에 적으로 쓰셨으니 그 말씀은 계속 부풀려지며 평창에 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0의 방향인 사방으로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은 없으니까 10으로 표기한 겁니다. 일들이 쌓인다는 것은, 즉 일적십 한다는 것은 분열되었던 그 일들이 사방으로 계속 팽창하며 끝없이 퍼져갔다는 겁니다. 더욱이나 거무하였으니 이 말은 크기가 없으니 그 범위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왜? 우주는 시작도 끝도 없이 펼쳐져 있으니 닿을 곳이 없어 하염없이 뻗어만 간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일시무시일부터 일적식 거무까지는 시작하고 분열되고 쓰임까지 생겼으나 거점 없는 우주에서 안착되지 못하고 계속 폭발하며 퍼져가는 상황까지의 풀이입니다. 이제부터 일적십의 작용을 멈추게 하고자 안정의 방편으로 계하삼을 이루십니다. 계는 공간입니다. 거점 없는 우주에서 떠다니는 천진의 용체를 가두시고 안정된 쓰임으로 자리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각 계 속에는 다른 두 가지의 기운을 집어넣으시고 주어진 계가 바로 작용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순서의 명에 따라서 천의 계 속에는 지와 인이 들어야만 터에 자리하여 드러나게 되는 모든 만물들을 비추게 되고, 지의 계 속에는 인과 천이 들어야만 여러 형체들이 생겨나와 주어진 기운들을 발산하게 되고, 인의 계 속에는 천과 지가 들어야만 빛이 닿아서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크나큰 만물 생성의 이치를 담으시게 된 겁니다. 드디어 대삼합을 펼치시는데 여기에서의 삼은 두 기운을 담은 계하삼의 셋을 말하며 대는 이 셋을 담을 수 있는 또 다른 완성의 큰 계이며 이곳에다 셋을 합하여 작용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하듯 빛이 다 드러나게 되는 세상의 모든 만물은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게 공간에 계를 치시었습니다. 이 계가 지구의 대기권이며 나아가서는 태양 궤입니다. 드디어 지구에 계가 둘러지게 되고 계하삼의 성체가 들어가게 되니 그 순간 육생을 하게 되는데 계 속에 가두었던 6기운이 폭발하여 다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완성된 대삼합의 계가 이 6을 벗어나지 못하게 가두고 있습니다. 이러하듯 육생의 계하삼 속에 6을 말하는 겁니다. 이 6이 드러나게 되게 된 것이 현상계이며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진 날고 기고 흐르며 변해가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입니다. 계 속에 갇힌 6기운이 세상의 만물을 이루게 되고 대개의 계가 공간을 만들어 그 안에 자리하게 되는데 처음 계하삼의 세 틀은 속을 비운 공계가 되고 맙니다. 이 공계들이 7, 8, 9입니다. 이 7, 8, 9도 대삼합의 계에 갇혀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처음 셋으로 나누시고 천지인을 지으실 때 기운의 쓰임과 순서를 두셨으니 세상 만물을 드러내신 후 이 공계를 세상의 운영틀로 만드시려는 철저한 섭리였습니다. 6 성체가 만물로 드러나게 되고 속을 비운 공계가 생겨 7, 8, 9로 명해지는데 드디어 시공 속에서 대우주의 원력으로 돌아가는 운영체로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주어진 공계의 영역은 있었으니 7은 빛을 내는 대기의 계에서 터전의 표면에 준하고 8은 빛이 닿는 터전의 표면에서 핵에 있으며 9는 빛으로 완성된 형상이 터전에서 대기까지 자리하며 바람과 구름과 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드디어 운영체의 7, 8, 9가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운삼입니다. 이 세 개가 운행을 하지만 잠시 정체되거나 멈추는 공간이 있으니 이를 사성에 넣으시고 평가하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섯 공간을 두셨으니 대기 밖에서의 공개는 오행성이 돌아가고 계 속에서 흡수의 영역인 무국에 속하는 겁니다. 이러한 순환고리가 만왕말레하며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무진본의 명으로서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공 속에서 돌아가는 운삼의 운용고리를 보게 되면 서로 대칭으로 자리하면서 순서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의 구간인 사성에 이르게 되지만 드디어 한호의 흡수에 따라서 정체와 멈춤은 풀리고 새로운 칠로 시작하여 이어지는 무한반복의 순환고리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지금까지는 개의 생성과 운용체의 순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법의 이치에 맞물려 인간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 주십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해석에서 모든 것을 알아가게 되니 새로운 천부경의 장을 여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불대도 민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